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 백과입니다. 자, 오늘은 광복절 특집 하겠습니다. 청산리 전투 우리 김자진 장군의 비밀병기 맥심 기관총입니다. 현대사를 바꾼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사실은 이 맥심 기관총이. 자, 청산리 전투 우리 독립군의 가장 큰 승리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된 일인지 청산리 전투에 대해서는 이 정부가 크게 부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산리 전투를 대승으로 이끈 이 김자진 장군의 손녀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출신이라서 그런지 이상하게 요즘 TV만 틀면 항일, 반일 영화, 드라마들 많이 나오는데 청산리 전투 한번 해줬으면 좋겠는데 좀 아쉽네요. 그래서 제가 하겠습니다. 자, 맥심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어떤 취미 그리고 신분 이런 거에 따라서 떠오르는 것들이 각기 다를 거예요. 자, 일반인들은 맥심 그러면은 이 인스턴트 커피 생각나죠? 지금도 많이 타먹는 그 인스턴트 커피, 커피 믹서죠. 그 맥심이 떠오릅니다. 마트 가면 뭐 저렇게 270개짜리 이런 거 막 팔지 않습니까? 저도 요즘은 잘 안 먹는데 예전에 뭐 건강별로 생각 안 할 때는 엄청나게 많이 먹었죠. 자, 그런데 군인들은 말이죠. 맥심 하면 남성 잡지를 생각합니다. 남성용 잡지, 맥심.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이 잡지가 없었는데 1990년대 후반인가요? 그리고 2000년대 초반 이럴 때는 이 맥심이라는 잡지가 군인들이 완전히 최고의 그런 아이템이었어요. 왜냐? 조금 농도가 약간 간당간당한 그런 사진들이 많아요. 지금 이 사진은 제가 가장 정상적인 지금 탤런트 이나영 씨 같은데 이런 사진을 지금 올렸는데 사실은 여기에 보면 이제 좀 비키니를 입고 있다든지 이런 사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이 맥심 이 잡지는 뭐 최고로 쳐주던 게 2000년대 초반 이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진 보면 지금 군인이 지금 맥심 커피를 들고 가고 있는데 이 친구 완전 고문관이에요. 고문관. 왜냐하면은 이제 신병이 들어오면 100일 휴가를 나가요. 그러면 고참들이 야, 너 들어올 때 맥심 사와. 이제 이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그런데 이 대학단에다가 군대 가놓으니까 뭐 압니까 어디. 그래서 고참이 맥심 사오라고 했으니까 해가지고 세상에 진짜 원했던 이 맥심 잡지를 사가지 않고 이 맥심 커피를 사가는 거예요. 맥심 커피에 행정반에 가면 다 있는데 그래가지고 들어가면은 막 고참들한테 고문관이라고 개맞듯이 맞고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고문관 사진입니다. 그런데 우리 밀리터리 매니아 또는 군사 전문가 이런 사람들은 맥심 그러면 맥심 기관총 하고 또 이 기관총을 떠올리죠. 그래서 오늘은 알기 쉬운 무기 백과에서 맥심 잡지 그리고 맥심 이 커피 믹서 이게 아니고 기관총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정말 현대사를 바꾼 기관총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자, 볼트 액션도 첨단이었던 시대의 아이디어입니다. 19세기 중반인데요. 미국 사람이에요. 하이람 S. 맥심경이라는 사람인데 맥심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천재예요, 천재. 당시 이제 볼트 액션식 그러니까 원래 전장식 총이 있었지 않습니까? 앞으로 총알을 집어넣고 쏘는 일본의 그 조총 이런 것들이 쭉 이제 오고 있던 시절이었고 그 다음에 19세기 초반에 플린트락이라고 하는 머스킷 소총이 또 있었고 그리고 이 전장식 소총과 더불어서 이 볼트 액션식 소총이 나왔던 시기였습니다. 이 볼트 액션 소총 지금 여기 이 사람 미군들인데 스프링필드라는 소총이에요. 이게 뭐냐 전장식 앞으로 집어넣는 총알을 집어넣는 스타일이 아니고 이제 총알을 뒤에서 넣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쏘고 나서 이것을 당기면은 탄피가 튀어나오죠. 그리고 고리가 걸려 있어서 탄피가 나오면서 탄피는 튀어나오고 그리고 빈 공간이 이제 들어오죠. 여기다가 총알을 집어넣고 다시 집어넣습니다. 집어넣는 것이 이제 이렇게 집어넣죠. 이게 이제 장전 상태예요. 또 쏘고 당겨서 빼고 또 집어넣고 또 밀고 이게 이제 볼트 액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해서 총을 쏴보니까 반동이 막 이 개머리판이 쾅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맥심이라는 사람이 야 이걸 이렇게 사격할 때 가스 때문에 뒤로 이렇게 반동이 생기는데 이 반동을 이용해서 뭔가 재장전을 연속적으로 재장전을 할 수 있지는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한 거예요. 완전 천재죠. 근데 왜 경이냐?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영국에 가서 영국에서 이 맥심이라는 기관총을 만들었고 그렇게 해서 영국에서 자기를 받았어요.
훌륭한 일 했다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제 가스가 있는데 이 가스 힘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탄피를 배출하고 그리고 자동으로 총알을 탁 걸고 앞으로 집어넣어주는 사람이 하는 이 일을 이 반동의 어떤 이 충격, 이것도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충격을 주는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총알을 재장전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이 맥심경이 발명가죠.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게 맥심 기관총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사격할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자, 전쟁사를 바꿔놓은 획기적인 무기 맥심 기관총의 탄생입니다. 바로 그게 1883년의 일이에요. 그 전에 게틀링식 기관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돌리는 거죠. 여러분들 옛날 영화 보면 막 돌리는 기관총 보셨을 겁니다. 일본군도 사용하고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회전식 레버를 이용한 수동 잔전식입니다. 그리고 총신이 여러 개예요. 그래서 회전식인데 10개의 총신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 총알을 장전하고 하는 격발기는 하나예요. 그런데 당시 이제 기술이 좀 약했기 때문에 총신을 이렇게 해서 계속 쏘아버리면 총신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10개의 총신을 갖다 놓고 이렇게 돌리면은 쏘고 다음 총신이 와서 또 총알이 들어가고 또 쏘고 또 쏘면 또 돌리면 다음 총신이 와서 또 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숙련된 사람이 돌리면은 분당 최대 400발까지 쏠 수 있는 그런 기관총이 바로 이 게틀링식이었어요. 그런데 이 맥심은 그게 아니죠. 총신도 하나입니다. 여기는 총신이 10개죠. 그런데 이 맥심은 총신이 하나예요. 혼자서 그냥 쏘는 거예요. 그래서 분당 발사 속도가 무려 500발 이상. 장전을 어떻게 잘해주냐에 따라서 500발 이상의 총을 쏠 수 있는 게 바로 맥심 기관총이었어요. 그러면은 이것은 어떻게 총신을 가열된 총신을 녹이느냐? 순행식입니다. 순행식. 여기 이제 게틀링식처럼 이렇게 둥그렇게 뭐가 생겼으니까 여기에도 총신이 많이 있겠지. 그게 아니에요. 총신 하나인데 이 둥그런 게 뭐냐? 여기 물이 들어 있습니다. 물. 물이 들어가지고 그 물 가지고 이 총신이 뜨거워지는 것을 이제 방지해서 계속 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맥심 기관총입니다. 정말 이 맥심이라는 사람이 이 맥심경이 천재는 천재입니다. 야, 어떻게 이 개머리판 뒤로 들어오는 이 총을 쏠 때 나온 이 반동 가지고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총알을 자동으로 계속 장전해주는 이 아이디어를 생각했을까요? 참 대단하죠. 이렇게 해서 1883년 맥심 기관총이 탄생했습니다. 자, 이게 19세기 말의 게임 체인저가 됐습니다. 요즘 뭐 북한의 익스칸데르형 미사일 가지고 게임 체인저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완전히 상황을 바꿔놓는 전장을 바꿔놓는 게임 체인저가 됐어요. 자, 영국이 당시 이제 이 그 맥심경을 영국으로 데려가서 이제 맥심 기관총을 만들었으니까 이것을 이제 실전에서 쓴 게 1893년도입니다. 3년도에 영국이 이제 아프리카의 식민지를 개척하기 위해서 되게 완전히 아프리카를 점령하고 있죠. 이때 남아프리카 지역의 토착 부족인 마타벨레족 10만여 명의 병사와 영국군 700명이 격돌한 전쟁입니다. 마타벨레 전쟁 1893년과 1896년 두 차례에 걸쳐서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마타벨레족은 5만 5천 명이 전사했으며 마타벨레족 5만 명과 영국군 50명이 벌인 상간이 전투에서 마타벨레족은 5,0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냈으나 영국군 진지 1km 근처에도 접근도 못했답니다. 자, 이 상간이 전투가 바로 1차 마타벨레 전쟁인데 1893년의 일이었습니다. 영국군 50명이니까 뭐 한 개 소대 정도 되겠죠? 이 한 개 소대가 주둔하고 있는 진지 이제 고지입니다. 여기에 한 개 소대가 자기네들 참호 파놓고 이 맥심 기관총을 내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5만 명이 진격을 한 거죠. 마타벨레족 5만 명이. 그런데 이 마타벨레족도 아주 뭐 허접한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뭐 그냥 뭐 창만 들고 다니는 이런 그 원주민들이 아니었어요. 여기는 그 왕이 자기를 대왕이라고 이제 칭했고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 당시 이 시기에 조선군 9,000명밖에 안 됐는데 5만 명 또는 10만 명의 군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족이었으니까 이건 부족이 아니고 그냥 거의 뭐 굉장히 큰 국가였죠. 그 자기를 대왕이라고 했고 여기에 소총이 무려 10,000정에서 20,000정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근대식 군대를 10,000에서 20,000명 정도의 소총 부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대였어요. 그 부대와 중에서
5만 명의 부대가,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소총 부대가 최소 5천 명에서 1만 명 정도는 있겠죠. 그 부대가 영국군 50명하고 전투를 벌인 겁니다. 그런데 1시간 만에 불과 5천 명 이상의 사상자를 냈는데 영국군 1km까지도 접근하지 못하고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후퇴를 했다라는 거죠. 이게 1차 마테벨레 전투고, 그 다음에 2차 마테벨레 전투 해서 이제 영국군이 남아프리카 지역을 점령을 했었고, 이제 이 옴부르만 전투라고 1898년도에요. 이게 이제 수단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영국군 8,000명, 그리고 영국의 식민지였던 이집트군 17,000명, 이렇게 해서 연합부대 25,000명의 연합부대가 52,000명의 마흐디 부족 군대와 충돌한 전투에서 단 30분 만에 마흐디족 23,000명이 죽거나 중상을 입고 5,000명이 포로로 잡힌 전투입니다. 당시 마흐디족은 유럽에서 수입한 신형 라이플 소총으로 무장하고 있었으나 영국군 전사자는 47명에 불과했으며, 이 전투를 계기로 유럽 각국은 경쟁적으로 맥심 기관총을 수입했습니다. 자, 영국군 당시 이제 이집트군은 17,000명인데 맥심 기관총 없었고요. 영국군 8,000명이 맥심 기관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52,000명의 마흐디족 전사들과 전투를 벌였는데, 역시 여기 이 마흐디족도 한 2만 정 정도의 소총을 가지고 있는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맥심 기관총의 위력으로 인해서 30분 만에 23,000명의 마흐디족이 죽거나 다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국군은 47명이 전사하는데 불과했으니까 뭐 상대가 안 됐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영국이 아프리카를 석권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대한제국에 있었습니다. 자, 고종이 야, 좋다는 무기는 전부 다 사라, 이제 이렇게 했다라는 속설이 있어요. 그래서 당시 대한제국 군대가 게비어 1871 소총, 또 레밍턴 롤링블럭 M1867 소총, 베르당 소총, 그리고 맥심 기관총, 또 크루프 속사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모든 이 소총들이 당시 유럽에서 쓰던 정규군들이 쓰던 최신형, 가장 최신 무기였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 대한제국 군대가 도입을 했고, 지금 여기 보면 이제 맥심 기관총 파는 회사 직원이 와서 우리 대한제국 군대에게 이렇게 쓰는 거다 하고 지금 시범을 보이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랬는데 왜 그렇게 저 허무하게 무너졌는지 아쉽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대한제국에도 맥심 기관총이 있었습니다. 자, 일본에게는 이 맥심 기관총이 치를 떨게 만들었던 악마의 화기였습니다. 왜냐? 바로 리순 전투, 러일 전쟁할 때 리순 전투에서, 리순이 지금 이제 중국 그 대련 옆에 있는 군항인데, 그 리순을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었죠. 러시아 군항이었어요. 여기를 이제 일본군이 가서 점령을 하는데 압도적인 병력인 6만 명을 투입했습니다. 일본군이. 그런데 러시아는 당시에 이제 뭐 참호파고 다 준비를 해서 맥심 기관총을 가지고 방어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여기 뭐 덴노 헤이카 반자이 하면서 뭐 일본 군들이 막 돌격을 했겠죠. 그런데 무려 24,000명이 사상했습니다. 맥심 기관총에 의해서. 그러니까 일본군 입장에서는 24,000명이면 2개 사단 이상의 병력인데, 여기가 아주 단시간 만에 하나의 전투에서 사상을 입었으니 이 맥심 기관총에 일본은 아주 치를 떨겠죠. 자, 그런데 치를 떨게 된 계기가 이 러시아와의 이 리순 전투뿐만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자, 러시아에서 얻은 독립군의 히든 카드입니다. 바로 러시안 맥심입니다. 이때는 이제 러시아가 PM1910이라는 그런 그 제식명을 가진 맥심 기관총을 만들었는데, 1910년 같으면 당연히 제정 러시아죠. 이때는 이제 소련군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제정 러시아가 영국으로부터 라이센스를 사서 자기네들이 독자적으로 개량해서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이 러시안 맥심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뚜껑 같은 게 있는데, 이 안으로 이제 물을 집어넣어서 총열을 시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중량은 64kg입니다. 그리고 탄종은 7.62mm 탄을 쓰고요. 탄띠는 250발, 최대 발사 속도는 분당 650발. 그리고 운영 인원은 4명. 4명이 이제 끌고 다 해야 되니까 4명이 쓰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독립군이 얻었던 겁니다. 독립군이 장비를 하게 됐어요. 어느 부대가? 뭐 여러 부대가 있었겠지만 이 부대가 바로
청산리 전투에서 김좌진 장군이 이끄는 북로군정서 병력 뭐 이런 부대들이 바로 이 맥심 기관총이 있었습니다. 청산리 전투에서 맹활약한 기관총입니다. 이거 지금 디오라마인데 청산리 전투는 크게 두 개의 전투로 나뉘거든요. 백운평 전투라고 있습니다. 1920년 10월 21일 아침 9시에 벌어진 전투인데 여기에서 김좌진 그리고 이범석 장군이 이끄는 북로군정서 병력이 일본군 제27기병연대 소속의 야스가와 소자가 지휘하는 한 개 중대를 유인하고 매복작전으로 전멸시켰던 그런 부대고, 일본 주장으로는 약 100여 명이 전사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우리 주장으로는 한 300명 전멸시켰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일본 측에서는 손상이 가면 새로 또 투입을 하고 부대를 재편하지 않습니까? 그때 투입한 인원 뭐 명단 이런 걸 다 제시를 해서 사실은 100여 명밖에 전사하지 않았다라고 제시를 했던 사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한 300명 죽였다라는 증언만 있을 뿐이고, 그래서 뭐 역사라는 것은 사실은 뭐 이렇게 발굴을 하든지 증거가 있든지 이래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나와 있는 명확한 증거로는 일본 측 주장대로 한 100여 명,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군 일지에 한 100명 정도 죽어서 이렇게 후송 조치를 하고 이렇게 새로 보충을 했다. 그래서 이 부대를 다시 만들었다, 재편했다라는 그 기록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대는 일본군 제27기병연대의 전초부대입니다. 정찰부대죠. 그걸 이제 지금 여기 협곡 아니겠습니까? 딱 협곡으로 유인을 해가지고 이제 맥심기관총 이런 것들 가지고 쏴서 전멸시키는, 이게 이제 전초전이었어요. 전초전을 해서 우리가 1승을 했고, 그 다음 날 바로 10월 22일입니다. 이때 또 역시 김좌진 그리고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북로군정서 그리고 대한독립군 2천여 명과 일본군 가노 노보테루 대자 휘하의 일본군 한 2,500에서 5,000명이 격돌한 전투입니다. 유리한 고지를 먼저 차지한 독립군의 공격에 일본군이 패배했으며 주장에 따라서 한 800명에서 3,000명 정도의 사상자를 내고 퇴각했습니다. 우리 독립군 역사상 뭐 가장 큰 승리다 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청산리 대첩이다 이렇게 배웠죠. 자, 여기 보시면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기관총 쏘고 있죠. 네, 기관총 쏘고 있습니다. 또 여기도 기관총 쏘고 있습니다. 여기 기관총 쏘고 있네요. 이게 바로 맥심 기관총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일본군을 우리가 위에서 쏘니까 압도적으로 유리하죠. 그렇게 해서 일본군을 대패시켰던 이 전투의 청산리 대첩의 주역이 바로 맥심 기관총입니다. 뭐 기록 또는 증언에 따라서 이 김좌진 부대가 맥심 기관총 내정 또는 많게는 한 10정 정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때 북로군정서와 대한독립군 이 두 부대가 합해서 맥심 기관총을 4정 또는 한 10정 정도까지 가지고 있었다라는 증언이 있어요. 어쨌든 그 맥심 기관총의 위력을 10분 발휘해서 우리는 청산리 대첩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끈 이 맥심총, 자유시에서 총구를 돌립니다. 자유시 사태입니다. 바로 1921년 6월 28일의 일입니다. 이 청산리는 어딘가 하면은 두만강 바로 건너편에 있어요. 두만강 바로 건너편에서 이제 했는데, 일본군들이 이제 대규모 이제 토벌 작전을 벌입니다. 독립군에 대해서. 그래서 만주국 너머에 있는, 지금 그러니까 동북 삼성이 다 만주국 아니겠습니까? 그 만주국 너머, 지금은 러시아 지역. 지금으로 치면 이제 아무르주 스보고든이라는 도시인데요. 여기에 가서, 여기를 이제 우리 자유시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여기에 있는데, 이때 이 부대의 어떤 지휘권 그리고 헤게모니 이런 것을 가지고 사실은 내부에서 다른 세력이 있었어요. 바로 공산 세력입니다. 당시 이제 러시아, 즉 러시아는 아니었고 이때는 이제 거의 이제 소련으로 가는 시대였는데, 1917년에 소련이 공산당 혁명을 했죠. 볼셰비키가 이제 혁명을 했고, 그렇게 해서 제정 러시아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소비에트 연방이 설립된 게 아니고, 그 소비에트를 지지하는 이 적군 그리고 또 나머지 백군, 이렇게 해서 적백 내전이 벌어지고 있을 때였고, 소비에트 연방은 1922년에 성립이 되었어요. 바로 적군이 이겼죠. 그러니까 1921년 6월달 같으면 거의 적백 내전, 5년간의 적백 내전에서 이 공산당인 적군이 승기를 완전히 잡아서 승리를 하기 직전의 그런 상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산 어떤 그 지역으로 들어가서 피신을 해 있었는데, 여기에 우리 독립군 부대 내 공산주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산주의자들이 자기네들이 이
가지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소련 그 적군들을 끌어들여서 이 우리 독립군들을 공격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독립군들이 당시 전사 960여 명, 실종 1800여 명의 어마어마한 피해를 내고 거의 와해되어 버렸습니다. 공산당들에 의해서.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지금 이 공산당들을 띄워주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영화, 드라마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 청산리 대첩의 그 엄청났던 2000여 명의 우리 군부대, 독립군 부대가 어디에 갔냐? 자유시에서 내부에 있던 공산당들에 의해서 소련군을 끌어들여서 그냥 와해시켜버리고 거의 뭐 전멸해버렸다라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겁니다. 자, 이래서 이 맥심 기관총은 한국 근대사와 근현대사와 아주 인연이 깊습니다. 독립군들이 사용해서 청산리 대첩을 승리로 이끌었기도 하고 또 반대로 그 러시안 맥심에 의해서 우리 그 청산리 대첩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 독립군들이 자유시에서 소련군들에게 참변을 당했던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6.25 전쟁 때 바로 이 눈빛 한번 보십시오. 이거 북한군, 북한 인민군들이 이 맥심 기관총을 가지고 와서 우리 대한민국을 유린했던 그런 기관총이 바로 맥심 기관총이었고 1800년대 후반에는 게임 체인저였던 영국이 아프리카를 석권하는데 1등 공신이었던 또 아프리카인들이 수많은 희생자를 내게 됐던 그런 또 무기가 바로 이 맥심 기관총이었습니다. 오늘 광복절 특집으로 우리 한국의 근현대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맥심 기관총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